안녕하세요. 장량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굿바이 이재명의 찾아, 장량하 변호사입니다. 제,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규익, 맞죠? 박철민이 핸드폰을, 그러니까 구속 집행 정지 중에 이 이규익 씨의 핸드폰을 빌려서 사용한 그 핸드폰의 주인입니다. 그 다음에 제 왼쪽이 표정석 씨인데 박철민의 선배로서, 그러니까 박철민이 이규익 씨는 직접 모르고 선배인 표정석 씨를 통해서 잠깐 구속 집행정지 나와 있는 동안에 이 이규익 씨의 핸드폰을 빌려서 사용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은 지금 따로 기자회견문을 준비해온 건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저하고 사전에 어떻게 답변하자, 어떻게 의논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실 것만 부탁을 했고, 다만, 저는 표정석 씨는 한 3번쯤 면이 있고, 이규익 씨는 한두 번 정도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니까 좀 협조를 부탁한다고 이 자리에 참석했고요. 이 두 분에게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원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할 때도 참석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 갑작스러운 사정에 의해서 소통관을 저희가 사용할 수가 없게 돼서 오늘로 변경했는데, 그러니까 그때도 참석해 준다고 약속을 했고, 이게 갑작스럽게 변경돼서 오늘 참석해달라고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 같으면 짜증이 날 텐데도 좀 진실을 밝혀냈다 하면 사명감에 협조를 해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먼저 기자회견문과 기자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에 답을 하고, 그 다음에 표정석 씨나 이규익 씨 이런 순서로 여러분의 질의응답에 답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표정석 씨나 이규익 씨는 기자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으로 오늘 지금 제가 기자회견 할 주제가 3가지인데 첫 번째부터 우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해온 기자회견문을 우선 낭독을 하고 여러분의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량하 변호사 기자회견 1. 파타야 살인범 김영진을 태국에서 베트남으로 도피시킨 의혹의 이재명은 악의 화신으로 정치권을 떠나라. 본인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재명 상임 고문을 다양하게 살펴왔습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상임 고문은 범죄꾼이요, 그 종류와 악성이 정치권을 떠나야만 할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부터 지난 대선까지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된 범죄 의혹만으로도, 그런데 아직까지 언론에 제대로 보도되지 않은 범죄 의혹들도 많고 장차 새로 밝혀질 범죄 의혹들도 아주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난번 김진태 위원장이 공개한 장종원의 편지 2장과 지금 이것도 지난번에 김진태 위원장이 공개한 편지입니다. 그 다음에 좀 이따 또 더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또 하나 있고요. 지금 오늘 추가로 공개하는 편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장종원의 편지 2장과 본인이 박철민으로부터 추가 입수하여 공개하는 장종원의 편지를 본인이 박철민으로부터 파악한 사실관계에 비추어서 해석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이재명은 피해자 임동준에 대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나왔었죠. 임동준에 대한 파타야 살인사건의 주범인 김형진을 태국에서 베트남으로 도피시키는데 코마트레이드 이준석과 함께 결정적으로 관여한 의혹이 있습니다. 장종원은 이준석이 김형진을 도피시키려고 이재명과 의논하는 통화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부분이
기자회견문에는 날짜가 표시가 잘못됐군요. 3월 25일자인데 편지 자체는 3월 21일이네요. 발송된 소위는 3월 25일이고요. 여기에 보면 이게 말미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편지를 보면, 이재명 시장이 형진형 도피 도운 것은 확실해. 준석이 형, 여기서 준석이 이준석을 말하죠. 이재명하고 통화하는 거 들었어.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장종원은, 지금 이 형진형이라는 김영진을 말하죠. 파타 살인사건 주범. 김영진의 도피를 이재명 시장이 도운 것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법률적으로 해석할 때 살인범인 김영진을 실제 지금 도피를 그럼 어떻게 도왔느냐? 제가 파악하기는 태국에 있는 김영진을 베트남으로 도피시킨 데 관여했고, 또 그 다음에 베트남에 있는 김영진을 중국으로 도피시키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도피를 도운 것은 확실히 하니까 태국에서 베트남으로 도운 것이 확실하다.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살인범 김영진을 범인 도피시킨 의혹이 있는 겁니다. 둘째, 장종원이 이준석의 신분으로 이재명의 돈을 전달한 것은 7차례 정도 10억 정도라고 지금 3번 다 편지에서도 여기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7번 넘겼다. 여기서 7번 넘겼다는 것이 자기가 이준석의 심부름으로 물론 직접 이준석으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7번을 넘겼다. 7번을 이재명 측에 전달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지금 3월 22일자, 여기는 3월 25일자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이게 조작이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에도 이건 지금 맨 처음 2020년 1월 18일자 편지인데요. 여기도 보면 지금 장종원이 생각해보니 이 지사 측에 내가 현금으로 준 건 7차례 정도 10억 정도다 하고 다음 서신을 얘기해 줄게 이렇게 지금 명시가 돼 있죠. 그러니까 7차례라는 얘기는 아까 지금 3월 25일자 발신 소인지긴 3월 22일자 작성은 3월 21일자인데 그 편지와 같이 7차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것은 또 오늘 추가로 공개한 2021년 3월 31일자 편지에도 동일하게 (3월 31일자) 편지에도 이것은 지금 글씨, 그러니까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뉴스타파에서 지금 지난번에 김진태 위원장이 공개한 첫 번째 편지와 두 번째 편지가 글씨가 다르다. 그래서 이건 조작 의혹이 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말도 안 되는 얘기냐면 지금 이게 통상적으로 밖에 있는 사람들끼리 편지가 아니라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의 편지인데 이런 사람들의 편지는 원칙적으로 검열이 되는 것을 알고 있고 특히 마약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검열이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심지어는 여기 못 믿으면 맨 위에 첫 줄에 못 믿으면 글씨체 다르게 하고 동문서답하자는 얘기 전부터 이해했어 이렇게 지금 숨기려고 하는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글씨체를 다양하게 어쨌든 알아볼 수 없게 이렇게 지금 편지하는 것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지금 박철민 얘기를 듣고 이것이 뭡니까? 기억니 가나다로 된 부분이 어떤 뜻인지를 이렇게 적어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가 철민 못 믿겠으면 글씨체 다르게 하고 동문서답 하자는 얘기 전부터 이해했어. 이렇게 지금 첫 줄에 나와 있죠. 여기도 보면 여기 보면 지금 근데 이재명 측 전달은 모재훈, 박연웅, 장두석을 먼저 얘기하는 게 나 의심을 덜하지. 아니면 준석이 형 어머니나 이모님 통하든가 이재명 3호가 준석이 형 어머니랑 친하잖아. 그쪽으로 돈 많이 흘렀다. 그리고 네가 많이다. 그 다음에 본인들이 관련된 것을 여기 보면 스타트하면 난 끝까지 모른 척하고 이재명, 준석 편 들다가 다른 데서 나오면 협조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저기에 돼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인 줄 알지. 그리고 처음 얘기할 때 난 한 번 준 걸로 얘기해. 7번 줬다고 하면 눈치채니까 이렇게 좀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편지에서 지금 장종원 자신이 7번 전달했다. 그리고 그것이 금액이 지금 한 군데에서 10억 정도라고 이렇게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준석의 돈을 이재명 측에 전달한 것은 모재훈, 박연웅, 장두석이 있고 이준석이 어머니나 이모를 통하여 김혜경, 이재명 3호에게 많은 돈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방금 보여드렸죠. 셋째, 장종원 자신도 피해자 임동준에 대한 김영진의 파타일 살인사건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영진이 장종원에게 임동준을 우리나라에서 태국으로 데려오지 않으면 장종원 자신을 죽이겠다고 겁박하여 어쩔 수 없이 임동준을 우리나라에서 태국으로 데려갔다는 등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고 임동준을 사망 과정에서 장종원 자신보다 임종완이 임동준을 더 많이 때렸다는 그런 얘기가 돼 있죠. 이거 지금 두 번째 지금 요 세 개 다 나와 있지만 여기도 보면 이상한 걸로 엮지 마라. 글 좀 내리고 이 글이라는 것이 박철민의 페이스북에 지금 이 장종원이가 관여되어 있다는 걸 눈치챌 수 있는 그런 글을 지금 내리라는 뜻입니다. 임동준 사건은 나도 피해자다. 안 데리면 나까지 죽인다는데 어떻게 했겠냐. 그러니까 김영진이가 임동준을 데려오지 않으면 장종원 자신까지도 죽인다는데 어떻게 했겠냐. 때린 건 임종환이 더 때렸다. 무슨 얘기입니까? 임동준이가 죽는 원인이 된 여러 가지 이제 폭행이 있는데 그것에 있어서 자기가 때린 것은 사실이지만 임종환이 더 많이 때렸다. 이렇게 지금 본인이 실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3월 지금 첫 번째 편지와 그 세 번째 편지에도 어느 정도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좀 기자 여러분이 보도하면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 설명하기 너무 기니까요. 검찰과 경찰 등 수사 당국에 촉구합니다. 이렇게 장종원 자신이 피해자 임동준에 대한 파타야 살인사건에 직접 가담했다고 실토할 정도인데 왜 피해자 임동준에 대한 파타야 살인사건 수사함에 있어서 장종원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서 살인죄 등에 가담하지 않은 걸로 결론 지었는지 그 과정의 관여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여 밝혀야만 하고 더 나아가 지금이라도 장종원을 살인죄 등으로 추가 수사하여 엄벌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이재명과 이준석을 살인범 김영진에 대한 범인 도피죄로 처벌해야 하고 이재명을 이와 같은 수뢰행위에 대한 지금 7번이나 줬다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줬다는 수뢰행위를 또 말합니다.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정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경찰청 반부패 공공수사부 장대호 경감이라고 합니다. 는 거짓말쟁이 이준석과 장종원 등의 말을 근거로 본인 장영하와 박철민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섣부른 의혹으로
수원구치소에 대한 압수수색, MBC에서 보도됐죠. 을 펼치는 것이 아닌지 신중해야 할 것이며 장종원의 편지에 들어있는 내용을 철저히 수사하여 그 진위를 밝힌 다음 본인과 박철민의 허위사실 공표 의혹에 대해서 수사해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그 박철민을 접견했을 때 박철민이 서울지방경찰청에 경찰관이 와서 지금 이준석이나 또는 지금 장종원 등이, 그러니까 정확히 제가 이름 다 기억하지 못한 그 관계자 등이 박철민의 주장에 부합하는 얘기를 했다. 이렇게 박철민도 듣고 제가 이리저리 그 수소문하고 또 그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이 담당자인 장재호 경감, 서울지방경찰청의 반부패 공공수사부의 장재호 경감과 통화한 일이 있는데 그 통화할 때 지금 그 박철민을 구치소로 와서 조사하면서 박철민 주장에 부합하는 얘기들을 다른 사람이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랬더니 대뜸 그 장재호 경감이 저에게 하는 얘기가 그거는 수사 기법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어떻게 그 얘기를 이해를 했냐면 그거는 박철민의 그 진술이나 주장이나 이런 것에 뭐 허점이나 문제점을 파기 위해서 거짓말했다.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저하고 통화하는 느낌에서 이미 저와 박철민이 허위사실 공표한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듯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마음속으로 이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지 않고 편향되게 수사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 사람들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제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저한테 어떤 연락이 오거나 제가 조사할 기회가 없어서 그런 절차를 밟지 못했는데 그런 와중에 며칠 전에 MBC에서 지금 그 서울지방경찰청 반부패 공공수사부에서 아마 장재호 경감이 팀장으로 있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수원구치소에 박철민 또 지금 이 핸드폰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 보도가 돼서 심지어는 지금 좀 이따 이제 여러분이 질문해보면 알겠습니다만 어느 신문에선가는 지금 이규희 씨가 마치 윤석열 선거 캠프의 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다. 이런 취지로 보도한 것도 봤는데 지금 제가 전화상으로 물어보니까 그 선거 캠프, 그러니까 임명장을 받은 것은 윤석열 명의의 임명장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 캠프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고 수정구의 당협에서 이렇게 활동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자세하게 들은 것이 없어서 기자 여러분이 표정석 씨나 이규익 씨에게 질문하시면 아마 이분들이 사실 그대로 답을 할 것으로, 그러니까 저도 지금 거듭 부탁드리지만 이규익 씨나 표정석 씨에게 기자 여러분이 질문할 때 조금 더 거짓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에게 언론인 여러분이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 장영하에게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없습니까? 저 마이크 좀 갖다 드리세요. 그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예, 한국일보 김도영입니다. 지금 보니까 편지 외에 혹시 편지에 뭐 돈을 줬다 이렇게 나온 거 외에 실제로 돈이 전달됐다는 정황들이 추가로 확인된 게 있습니까? 지금 이 정황과 박철민의 주장이 대체로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감추려고 이렇게 할 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폭들이 하는 일도 그렇고 이재명 측에서도 그렇고 이것을 은밀하게 심지어는 뭐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받기까지 한 의혹이 있죠. 제가 지금 전에 기자회견에서 공개를 했었습니다만은 그 외에 지금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근거나 추정될 수 있는 자료는 따로 없습니다. 예. 또 그러나 여기서 하나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지금 장종원과 박철민 사이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서로 주고받았을 수도 있지만 박철민과 이 장종원은 아주 오래전부터 중학교 때부터 서로 잘 아는 사이고 진실을 서로 간에 이게 토로하고 하는 사이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또 추가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없으시면 우선 그러면 이규 씨부터 여러분 질문에 응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일로 오시죠. 일로 오세요. 자, 우리 이규 씨에게 언론 여러분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이거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대에서 압수수색한 수거해간 휴대폰이 어느 분 거예요? 예, 제 겁니다. 명의가 아, 니꺼 거구나. 명의가 어느 분? 표정석 명의로 핸드폰을 가져갔습니다. 그게 박철민 씨한테는 어떻게 전달이 됐나요? 그거는 철민이가 사용하는 핸드폰이 일로 마이크 가까이. 그거는 철민이가 사용하는 핸드폰이 아닙니다. 가져간 거. 아, 그러면 원래 사용하시던 분은 누구예요? 박철민 씨가 쓰던 핸드폰은 제 명의로 돼 있던 거고요. 압수수색할 때는 표정석 씨 핸드폰을 갖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저도 방금 들어서 아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철민이 구속 집행 정지되어 있는 동안에 나와서 핸드폰을 사용했는데 그 핸드폰의 소유자와 명의자는 이규익 씨입니다. 그리고 이규익 씨 핸드폰을 박철민이 빌려서 쓰게 된 것은 선배인 표정석 씨를 통해서 빌려 썼는데 지금 서울 경찰청 반부패 공공수사부에서 압수수색해 간 것은 박철민과 전혀 상관이 없는 표정석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갔다. 근데 그것은 박철민이 사용한 적이 전혀 없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이규익 씨나 표정석 씨에게. 없습니까? 예. 저 마이크 좀 갖다 드리세요. 누구에게 질문인지 상대를 좀 지정하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 이규익 씨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박철민 씨에게 폰을 빌려주게 된 경위랑 그럼 그 빌려줬을 때 당시 사용했던 폰은 압색 대상에서 빠졌다는 얘기인 건가요? 네, 그 핸드폰은 어디 있는지 저도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박철민 씨가 쓰게 된 계기는 저는 최근에 알았습니다. 최근에 알아서 쓴 건 아니고 제가 1월에 안전교육 받으려고 인증받을 일이 있어서 그걸 개통했다가 집에 놔뒀는데 그게 어떻게 박철민 씨한테 사용하게 된 것 같아요. 혹시 그럼 표정석 씨는 좀 그렇게 폰이 넘어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 좀 얘기 네, 이제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규익이 형은 이제 저희 누나의 남자친구고 저랑 같이 살고 있어서 이제 철민이가 그때 이제 구속 집행 정지로 잠깐 나와 있을 당시에 이제 주거지가 있어야 하는데 주거지가 없어서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주거지를 검사한테 등록을 해놓고 저희 집에서 이제 한 20일 좀 안 되게 이제 같이 20일이 아니고 한 10 며칠 정도 같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철민이가 핸드폰이 없으니까 이제 집에 어차피 놀고 있는 핸드폰이 있어서 이거 그러면은 충전해서 써야 되는 거니까 너가 쓰려면 써라. 쓰고 이제 들어가기 전에만 이제 주고 들어가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코로나에 걸리면서 박철민이 이제 코로나에 걸리면서 병원으로 이제 이송이 됐거든요. 근데 그 핸드폰을 이제 갖고 이송이 되면서 그 핸드폰을 갖고 구치소로 이제 바로 들어가게 되는 바람에 나중에 이제 장영화 변호사님이 그거를 받아주셔서 그때 이제 받았는데 그 핸드폰을 저희가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왜 그때까지는 아무런 그런 얘기가 없어서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제가 사무실에 뒀는지 집에 뒀는지 어디다 두기는 뒀는데 정확하게 그게 지금 어디 있는지가 안 나와서 그거를 이제 경찰분한테 이제 못 드리고 있었는데 이제 못 드리다 보니까 압수수색이 들어온 건지 그렇게 돼서 집에 이제 와서 이제 압수수색을 해갔는데 제 명의의 핸드폰이 있으니까 이제 그 전에 지금 사용하는 거 말고 이전에 사용하던 핸드폰을 이제 압수해서 조사를 해보겠다 해서 그 핸드폰을 가져가게 된 겁니다. 추가 질문 있으면 질문. 명의의 폰 딱 하나인가요? 아니요, 철민이랑 나눴던 이제 편지 서신들하고
저희 집 집에 있는 컴퓨터 포렌식하고 이렇게 해서 가져가셨습니다. 또 추가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좀 보충해서 아마 지금 그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거 관련해서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규 씨에게 조금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그 어느 신문에서 마치 이규 씨가 윤석열 캠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지금 윤석열 그 대통령 당선자 명 그때 후보 명의의 무슨 위촉장이나 임명장을 받은 건 사실이죠. 네. 가까이 있어. 그러니까 그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걸 받게 된 경위를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제가 9월달 2달 동안 9월하고 10월 동안 그 수정당협위원장님 그러니까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 네. 수행 기사를 하고 그만뒀는데 그게 어떻게 연락처가 저장이 돼 있어가지고 임명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의 9월달과 10월달 2달 동안 뭘 했다고요? 수행 기사를 했습니다. 아, 수행 기사를 했는데 그러면 수정 당협에서 막 본인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의논해서 그 위촉장을 준 건가요? 아니면 그 의논이 따로 없이 그냥 위촉장이 왔던가요? 의논해서 위촉장이 온 거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 위촉장을 주려고 하는데 네네. 줘도 되느냐? 그래서 위촉장을 받았다. 네네네. 근데 그걸 받고 직책이 뭐였습니까? 그냥 특보라고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특보. 예, 예. 그렇게 돼 있었다. 혹시 지금 그거 갖고 온 건 없죠? 공개할 수 있습니까? 혹시 사진 있습니까? 뭐가 자료가 있습니까? 여기 임명장 이렇게 돼 있네요. 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조직본부 조직통합단 성남지역 조직특보 임명함. 그러니까 성남지역의 조직특보로 그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본인이 무슨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거나 이런 것이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이 구체적으로 뭐 이게 저거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그러면 저것만 그 임명장만 네, 받고 임명장만 받았어요. 있다. 근데 따로 그러니까 그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하거나 그런 거 또는 없습니다. 수정구 당협에서 활동한 것도 없습니까? 네,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것도 없습니까? 예. 근데 지금 어느 언론에서 지금 이규 씨가 윤석열 캠프에 그 상당히 역할을 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된 것을 압니다.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근데 그 어떻게 해서 그 언론에 보도되게 되는지 혹시 압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거 잘 모릅니까?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박철민 씨가 지금 이규 씨 명의의 핸드폰을 사용한 기간이 얼마 됩니까? 그러니까 재수감 되기 전까지 사용했을 걸로 추정되는데,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네, 한 15일 정도, 15일에서 20일 사이 15일에서 20일 정도 사용한 것으로 생각이 된다. 예. 예. 혹시 뭐 추가 더 관련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예. 마이크 좀 드리세요. 마이크. 저 뒤에. 네. 안녕하세요. 저 세계일보 백준무 기자입니다. 그 말씀하신 그 해당 기사 작성한 본인인데, 예. 아까 말씀한 기사 작성한 본인인데요. 예.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캠프 소속으로 활동했다라고 지목한 분은 이제 표정석 씨거든요. 그리고 그 임명장에 그 성남 청년본부장이라고 쓰여있는 임명장 2월에 받으신 거 맞으시죠? 그리고 저랑 통화할 때도 캠프에서 활동했다고 본인 입으로 말씀을 저는 하셨잖아요. 활동한 게 맞습니다. 네. 그러면, 아니, 구체적으로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저는 지금 이규 씨가 활동한 것만 제가 알고 있어서 이규 씨한테 물었는데 표정석 씨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사진 있어요? 그거 한번 보여주시죠.
이쪽으로 오시죠. 이렇게 돼 있네요. 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조직본부 조직통합단 성남 청년 본부장에 임명함 이렇게 돼 있네요. 예. 2월 14일자로 돼 있네요. 예.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정석 씨는 경위,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유촉장이나 임명장을 받게 된 경위를 좀 설명을 해보세요. 예, 저는 작년 6월 달부터 이제 국민의힘에서 수정당협. 수정당협, 국민의힘 수정당협에서 이제 청년단으로 활동을 했었고요. 활동을 하다가 윤석열 캠프에서 이제 선거운동도 하고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성남시 청년본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 윤석열 선거 캠프에서 했다는 뜻이 그 선거 캠프가 본부의 중앙과 연결이 아니, 합니까? 중앙하고는 연결이 안 돼 있고 이제 성남 수정당협에서 수정 당협만 예. 당협에서만 했다. 예. 그러면 지금 본인이 구체로 한 일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언제부터 얼마나 했고 대충 그 이제 대선 기간 동안 거기서 활동을 한 거죠. 선거 활동. 그러니까 수정 당협에서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청년 본부장으로 활동했다. 네. 예. 또 혹시 추가 질문 있으면 질문. 예, 질문하시죠. 예, 예. 마이크 좀 갖다 드리세요. 예, 그러면 지금 가까이. 박철민 씨가 썼던 휴대폰 자체는 압수수색도 안 돼 있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말씀이세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게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압수가 지금 안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경찰은 이제 표정석 씨 명의로 된 휴대폰을 가져갔다는 거고요. 예, 이제 그거 혹시 모르니까 그거를 사용했나 해서 이제 그걸 압수해 갔는지 아니면 뭐 필요에 의해서 가져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박철민 씨가 썼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려고 왔던 건가요? 거기 이제 예, 압수수색 목록에? 그거랑 뭐 편지 주고받았던 이제 편지 내용들이랑 그다음에 제 컴퓨터에서 이제 그런 뭐 SNS 뭐 이런 이제 카톡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포렌식을 해가서 가져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목록 받으셨죠? 그때 예, 압수수색 목록 받았고. 그 박철민 씨가 쓴 휴대폰이라고 돼 있던 건가요? 네, 원래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 그거는. 그럼 박철민 씨가 썼던 휴대폰은 이규식 휴대폰인데 표종석 씨가 쓰라고 빌려줬다가 어디로 갔는지 지금 모르는 상태고 네네. 경찰이 압수수색을 나왔을 때는 그걸 찾지 못하고 표종석 씨의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용했던 핸드폰을 가져간 거. 지금 여기서 이 표정석 씨와 이기익 씨의 그 설명에서 사실 확인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박철민이 지금 이재명 저와 같이 제가 이제 박철민 변호인으로서 이재명의 여러 가지 비리를 공개한 것과 이 표정석 씨나 이기익 씨가 윤석열 그 캠프의 수정 당협의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한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그 부분 관련해서 의문이 있으면 추가로 질문해 주시면 저나 표정석 씨나 이기익 씨가 추가 설명을 아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분의 의문이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표정석 씨 그러니까 지금 수정당협의 청년 본부장으로 활동하는 순전히 박정호 수정당협위원장과 관계로 예. 그렇게 한 거죠. 예. 예. 그리고 이기익 씨는 그러면 지금 현재 박정호 수정당협위원장과 관계해서 지금 2달 동안 수행기사를 했고 그렇게 된 거네요. 예. 중앙에 어떤 다른 사람의 연락을 받거나 한 건 없고 표정석 씨도 중앙에 다른 사람의 연락을 받거나 그런 건 없고. 예. 예. 그러면 질문이 없으면 첫 번째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좀 들어가 계시죠. 이제 두 번째부터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예.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 기자회견 2. 이재선의 강제 입원 미수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합니다. 본인은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로서 금년 1월 12일 이 프레스센터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구성수 전 분당 보건소장, 저는 의인이라 평가합니다. 의인 구성수 전 분당 보건소장의 진술 조서를 공개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일당의 2가지 범행을 추가로 찾아낸 사실을 밝히면서
조만간 추가로 고발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 기자회견문을 좀 보여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제가 했던 기자회견문인데 제가 컴퓨터에 있는 것을 이 뒷부분을 좀 강조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여기 읽어보면 그때 당시 저자는 저를 말하죠. 저자는 추가로 처벌할 이재명 일당들의 두 가지 범행을 찾아냈습니다. 첫째는 형법 124조의 불법 체포 감금죄, 미수범도 처벌하며 법정의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둘째, 형법 제141조의 공용서류 파괴죄, 7년 이하 징역으로 둘 다 공소시효가 10년인데 앞으로 몇 달 남았습니다. 세상을 바르려고 금명간 저자가 지난 선거법 등 고발에 이어서 추가로 직접 추가 고발로 범죄꾼 이재명 일당을 응징하겠습니다. 이 진술조서 등 지난 선거법 등 수사와 재판으로 그 부분 증거가 확보되어 곧바로 기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참고로 하시고요. 그래서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는 이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세 번째 패러그래프부터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본인은 이재명 일당의 이재선에 대한 강제 입원 미수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고 또한 위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어제 2022년 4월 6일 날 분당경찰서에 이 두 가지 모두를 직접 고발하고 그 접수증을 받아서 언론에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접수증이 이것이 지금 접수증입니다. 어제 분당경찰에 접수한 접수증입니다. 접수증 언론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범죄 모두 공소시효 완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은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신속하게 수사하고 기소하여 공소시효가 완료되어서 이재명 일당을 처벌하지 못한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신속 수사를 해야만 합니다. 추가로 좀 여기서 언급할 것은 말씀드릴 것은 사실은 2018년도에 그것을 제가 고발했는데 그때 당시에 수사를 하면서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서 처벌하게 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의무고 임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입건, 인지 수사를 하지 아니하여 본인이 이렇게 지금 이재명에 관한 여러 가지 사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제가 본인이 확인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고발하기로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어저께 분당경찰서에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고발장을 접수해서 오늘 그런 사실을 기자회견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혹시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면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 기자회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 기자회견 3. 분당경찰서는 성남FC 뇌물죄를 제대로 수사하라.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잘못된 검찰 개혁을 바로 잡으라. 본인이 성남FC 뇌물죄로 이재명 상임 고문을 고발한 것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무렵입니다. 그런데 이제 4년이 지나 다시 지방선거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기자회견은 없습니다만 추가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이것이 아직도 지금 수사 중이라는 사실이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분당 경찰서는 성남FC 뇌물죄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 불송치 처분하였다가 본인의 이의로 이 사건은 성남지청에 송치되었고 박은정 지청장이 제대로 된 보안 수사를 가로막았으나 의인 박하영 차장검사, 저는 그 박하영 차장검사를 의인으로 평가를 합니다. 의인 박하영 차장검사와 담당 검사의 직을 건 문제 제기로 분당 경찰서의 보안 수사를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최근 믿을 만한 소식통으로부터 이 사건에 관하여, 그러니까 성남FC 사건을 보안 수사를 요구한 것에 관하여 분당 경찰서의 핵심 관계자가 경찰이 한번 무혐의 처분했는데 보안 수사를 한다고 해서 어떻게 다른 결론을 낼 수 있겠느냐, 똑같은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더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 소식통과 지금까지 분당 경찰서가 이 사건에 대해 취해온 행태를 볼 때 위 소식을 신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분당 경찰서가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확신에 찼던 본인은 경찰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탄식이 절로 나왔고, 분당 경찰서로 하여금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오늘 기자회견에 이르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경찰에서 사건 자체를 본인이 이의 제기하기 전에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서 지금 검찰에서 거기서 보안 수사를 해야 된다, 직접 하든지 경찰에 하든지 해야 된다 해서 그런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 자기네가 같은 분당 경찰서에서 어떻게 결론을 다르게 내느냐, 무혐의라고 결론 내놓고 보안 수사를 명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지금 다른 결론 내느냐, 이런 뜻으로 이해가 돼서 아직도 정신을 차리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수도 없이 경찰을 접하였지만 경찰은 수사 능력이 너무나 많이 떨어지고 외풍을 너무나 많이 타며 검찰이나 재판 과정에서 그 수사 결과가 너무나 많이 뒤집히는 등으로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찰 수사권 독립은 처음부터 정략적이었고 검찰 개혁과 검수 안박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형해화시킨 것은 만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새 정부의 정략적인 문재인 정권의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의 검찰 수사권 형해화를 바로잡을 것을 40여 년 가까운 경력의 법조인으로서 제가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가 1983년 9월 1일자로 판사 발령을 받았으니까 만 40년이 가까이 됐죠. 지금 1년 1년 한 3, 4개월 남짓이 되는데 모자라는 40년인데, 제가 지금까지 봐온 바로 수사권 독립,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경찰의 수사 능력, 또 외풍에 시달리는 모습, 또 그 수사 결과가 검찰이나 법원에서 수도 없이 뒤집히는 모습, 이런 거 볼 때 말도 되지 않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전에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경찰의 수사권 독립,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의 검수 완박 또는 수사권 박탈, 이런 부분이 너무나 정략적이었다. 그래서 아직은 그런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것으로 인한 피해가 본격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국민들이 그걸로 인한 피해를 느끼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부분이 많이 드러날 것이다. 현저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첫째는 분당 경찰서 정신 차리고 성남FC 문제를 똑바로 수사하라. 둘째, 문재인 정부의 정략적인 경찰 수사권 독립, 또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수사권 제한, 이것을 지금 윤석열 새 정부에서 원상복구 내지 좀 더 발전적 지향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이것을 개선하라, 이런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오늘 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 이 정도고요. 혹시 저한테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저 마이크 좀 갖다 주시죠. 네. 마이크, 저 앞에 있죠. 그 테이블 앞에 있잖아요. 네. 예, 변호사님, 이번에 성남시장에 출마하시죠? 네, 죄송하지만 조금 저걸 밝히시고, 본인의 저걸 밝히시고. 네, 전 더 타임즈 정성한 기자입니다. 예.
이번에 변호사님이 성남시장에 출마하시죠? 예, 지금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예비후보. 선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몇 명 정도 예비 후보 나가고 있습니까? 몇 명 정도? 정확히 제가 다 기억을 못 합니다만은 한 7, 8명에서 한 10명 가까이 나온 것 같습니다. 성남시에 그래요. 예. 그래요. 어떤 좋은 결과 있으길 바라겠습니다. 예, 질문해 주시죠. 예. 그 질문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고맙고. 예. 혹시 또 추가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분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진실을 바탕으로, 진실이 밝혀져야만 그 밝혀진 진실을 바탕으로 정의로운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고 살기 좋고 편안한 세상이 된다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을 바탕으로, 왜곡된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가 정의가 실현될 수 없고 살기 좋고 편안한 세상이 될 수 없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래서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이재명의 여러 가지 문제점, 비리를 고발하고 또 밝히고 굿바이 이재명의 책도 써왔고, 제가 이번에 성남시장 출마한 것도 그런 세상에 제가 좀 밑거름이 되고자 해서 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기회가 닿는 대로 제가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경청해 주시고 또 제대로 보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참여해서 취재 열심히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추가 질문이 혹시 있으면 지금 하시고 없으면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그렇게